오늘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돈을 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학원에서 설명할 때 주는 거 말고 정말 실체. 그래서 합격자들한테 좀 보여달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데이터를 막 수집하다가 결국에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나? 자, 여기 보면은 글이에요. 어떤 글이에요? 게시판에 있는 글입니다.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 급여요. 이렇게 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친척 언니 신랑이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이라는데요. 이제 30살 전후예요. 성과급을 포함해서 이번 달 월급이 600만 원이랍니다. 라면서 고급 공무원도 아니고 기능직이라 급수도 낮을 텐데 무슨 공무원 월급이 저리 많나요? 사실인가요? 왠지 그죠?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라면서 물어보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답변을 합니다. 댓글이 아주 웃겨요. 자 구라설. 자 첫 번째 아닐 거예요. 그렇게 많을 리 없습니다. 연봉 물어본다고 그대로 말할 사람은 없죠. 게다가 신랑 월급인데 뻥 좀 쳤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고. 자, 여기에 또 30대 초반이면 기능 10급일 겁니다. 개 구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실급여 600이라면 거의 연봉이 1억인데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노했어요. 사람들이. 자, 가능설. 자, 여기 댓글에 가능하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분은 계리직이라고 우체국의 수납 및 우체국 예금 담당하시는 기능직입니다. 제가 아는 분 연봉 1억 찍으시는 분 계시네요. 계리직 6급이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썼어요. 자, 제 반박. 여기에 댓글이 이만큼 있는데 제가 줄여서 딱 딴 거예요. 재밌는 것만. 자, 제 반박. 아니 계리직 6급이 날고 뛰고 하늘을 넘나드는 능력이 있어도 이런 걸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이 아니면 말씀하지 마시죠.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네. 결론. 정확한 계산법. 자, 이쯤 되면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돼요. 그죠? 뭔가 이제 그 계리직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나는 얼마를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신랑이 나오거나. 그죠? 자, 근데 아주 재밌는 답이 있었어요. 사촌 언니잖아요. 연봉은 직계에서 한 달이 넘어갈수록 2배로 점프합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제시한 거 말고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더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카페에다가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먼저 수험 생활에 드는 비용에 더하기 뭐다? 내 친구가 직장이나 아니면 알바를 하면서 드는 비용, 이것을 더해서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모든 것 자체 매몰 비용. 내가 이것을 통해서 수험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합격을 하면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을 텐데 혹시나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을 통해서인데 임금님이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의 내용 자체가 갑자기 산이 무너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물이 메마릅니다. 호숫가의 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되게 불길한 그 생각이 들어서 점쟁이를 불러다가 이 점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네가 해석을 해보아라.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임금님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불길한 예감을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을 시작합니다. 점쟁이가 했던 말 그거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훨씬 더 잘하니까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바로 그 산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임금님을 방해했던 방해 요소들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방해 요소들이 없어진 겁니다. 두 번째, 호숫가에 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예전에 어떤 선조시대 때는요. 아시다시피 호숫가 안에는 무엇이 살았다? 용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용이 승천을 합니다. 그 용이 누구다? 임금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꽃이 시들었다 하는 것은 꽃이 시들어야지만이 뭐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임금님께서는 이제까지 모든 것이 바로 뭐다?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만시민은요, 그대로 스스로 자체 만족할 만자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만족하는데, 여기서 내가 만족하면 움직이지 않는 행위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내 스스로 자체가 만족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나를 포기하는 과정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만에 가깝습니다. 공무원이 되어 평생 벌 돈에 대한 투자다. 투자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생각들 하셨었어요. 수험생활 시작하기 전에. 근데 시작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잊지 마세요. 푸른 옷을 입은 멤버들이 스포트라이트에 들어서는 횟수를 세어야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펭귄 보신 분? 다시 한번 보죠. 펭귄 보셨죠? 이 여러 번의 기회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있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펭귄이 바로 만약 여러분의 바로 그 어떤 이제 그 행운이라 하면요. 이 펭귄을 여러분이 이제까지 보지 못하다가 내 이미지에다가 펭귄 넣었을 때는 결국 이것을 본다는 행위죠. 여러분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긍정적인 생각이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분명히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지만 수도 있어요? 뭘 잃을 수도 있죠? 200만 원 잃을 수도 있는데도. 200만 원 잃을 수도 있는데도. 그럼 어차피 100만 원 뺏길 거, 200 잃을 수도 있는데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상한 건. 이익에 대해서는, 그쵸? 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베팅을 하지 않으면서 손실에 대해서는 베팅을 하는 거예요. 잃기 싫어서. 그러니 결국에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거는 뭐냐 하면 이득을 위해서는 굳이 위험을 감당하지 않던 사람이 손실을 피하려면 어떻게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이익은 되게 가치 없게 느껴지고 현재 손실은 선택이 아니라 불합리적인 바로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그 수험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씩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빠듯하실 어쩌지라는 생각을 할 시간과 기운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훨씬 남는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올리는 거예요. 50% 이상으로.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100%에 가까워져서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잉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잉여인간이 아니라 잠재적인 이익을 벌고 있는 이미 사회인입니다.